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문제죠. 헌재 의견서를 지금 한덕수 측이 제출을 했는데도 선고일이 지정이 안 됐고 윤 대통령 선고일도 못 정한 채 평의만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지금은 갑자기 감사원장이랑 검사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해서 이것도 논란이 됐고요. 이미 심리랑 판단은 다 끝났을 텐데 왜 자꾸 이 주요 선고를 미루는 걸까요? 일단 윤 대통령 선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8대 0으로 만장일치가 나왔다라고 네. 하면 아마 뭐 원래는 이제 오늘 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4대 4가 되든 뭐 5대 3이 되든 뭔가 지금 합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이 스케줄 상으로 이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헌재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 26일 날 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를 좀 지켜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뭔가 여론이라던가 국민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눈치를 봐가면서 날짜를 정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다음 주까지도,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26일인 거죠. 네, 26일 이후까지도 이게 내다보는 이유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그 날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최재 감사원장이라던가 이창수, 조상원, 뭐 최재훈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 날 이제 가결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이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 날 이게 가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냥 순서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날짜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한덕수 총리가 가장 마지막에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윤 대통령 관련한 사안들은 뭐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미뤄지는 것은 일단 8대 0 으로 이제 만장일치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내시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 정말 전무후무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헌법재판소관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방금 들려온 소식인데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 헌재에서 평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장기간 평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랑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이미 저희가 그 날짜를 넘어섰어요. 예, 그래서 지금 최장 기간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그 만장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문영배 대법관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그렇죠. 근데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 분열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에게서 가장 좀 뭔가 당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좀, 왜냐하면 이게 2-3명이라도 뭔가 다른 의견을 내면 지금 그 최근에 그 검사 탄핵 결과에서도 보면 만장일치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또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또 이제 그 이미선, 정계선, 예, 정정미 이렇게 이 세 분의 대법관은 또 만장일치를 해주기는 했으나 그거에 대해서 별개 의견을 또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개 의견을 낸 거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탄핵 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은 맞다. 뭐 별개 의견이 있었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면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가는 것이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사실 가장 깔끔한 모양새이기는 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시도를 하다가 이게 그 안에서도 이게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국민들이 왜 도대체 발표를 안 해? 왜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표결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장들이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방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편향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단이 되어 있다가 국민들의 이제 반응을 보고 있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은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좀 불안했는지 갑자기 또 이재명 암살론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제 구 트위터 현 X에서 제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한다 이런 이상한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어요. 사실 이걸 믿는 사람들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애초에 이런 음모론이 퍼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저희 어제 6시 최대현의 이것이 뉴스다에서도 심층 보도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정보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이런 얼토당토한 지라시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불안한 거죠. 네.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자신들의 편에 좀 서게 하려고 이런 계속 네거티브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 1주 정도 전인가요? 그러니까 JTBC에서 무슨 단독으로 이렇게 뉴스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단독 이렇게 떴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특전사랑 뭐 골프를 쳤는데 그 골프 친 사람을 뭐 어떻게 선발을 해가지고 뭐 이 절차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아니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골프를 친 게 그리고 뭐 특전사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같이 골프를 한번 치자라고 했던 것이 문제가 도대체 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업무 기간 동안 뭔가 뭐 갑질을 하거나 뭐 이랬으면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솔직히 뭐 옛날이야 골프 같은 스포츠가 되게 뭐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약간 전유물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우리 직장인들도 뭐 젊은 사람들도 지금은 골프 치러도 많이 가잖아요. 이게 대중화된 취미 생활인데 저는 아직 못 치고 있긴 하지만 네, 주변에도 이제 보면은 뭐 우리 스크린 치러 갈까 하면서 약간 스포츠처럼 조금 즐길 수 있는 스포츠처럼 이게 대중화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인데 마치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 마냥 막 단독을 붙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창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니 저게 도대체 지금 탄핵 심판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저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으며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잘못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 기분 나쁘죠? 뭐 약간 그 어떻게든 이거를 트집을 잡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도 한번 긁었다가 저것도 긁었다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응을 할 때까지 계속 이거를 뿌리고 긁어내고 약간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기사는 JTBC 말고는 아무데도 뭐 솔직히 그게 뭐가 문제야? 약간 그렇죠. 언론사들도 이게 만약에 진짜 안 받은 문제다라고 하면 다 썼겠죠. 뭐 이게 이래서 문제였고 저래서 문제였고 근데 JTBC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긁어 모아야겠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되게 대중적일 수 있는 뭐 골프라던가 뭔가 이런 쉽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뭐 김건희 뭐 대통령 출마라던가 말도 안 되지만 자극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국민들에게 이렇게 피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저열하다. 도대체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저런 걸로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주목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는 것이 아 정말 좀 쫄리는구나 얘들이. 네. 뭔가 하나라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하나만 걸려라라는 마음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치정 기자 저희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SBS 설문조사 관련해서 좀 재미난 게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SBS 설문조사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우리 허연준 앵커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제 화면에 살짝 띄워드릴게요. 스브스 뉴스 보시면은 과연 윤 대통령이 탄핵될까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스브스 아시겠지만 여러분 공중파는 조금 작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표하는 사람들도 조금 비율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쪽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SBS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나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그쪽에 조금 시선을 던져주는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 결과가 의외로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나온 거죠. 탄핵 될 리 없다. 직무 복귀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당연히 탄핵이지 굿바이 이런 식으로 유머까지 섞어가면서 의도를 넣었는데도 훨씬 이제 10%나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보도할 수는 없으니까 SBS 측에서 뒷삭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딱 걸려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뉴스타파라는 곳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올렸더니 이제 직무 복귀하실 거다가 90%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질문들 탄핵 인용될 것 같냐 기각될 것 같냐라는 거에서도 윤 대통령이 90% 이상 기각으로 나왔고 차기 대통령감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재명이 될 거냐 한동훈이 될 거냐 아니면은 윤 대통령이 재선을 나가서 될 거냐에서도 윤 대통령이 재선에 90%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 자체가 윤 대통령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 모든 증거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SBS에서는 우리한테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지 방심을 했는데 나와버린 거죠. 근데 공중파에서 사실 이렇게 삭제하는 거 의원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거는 정말 약간 그 스브스 방송에서 좀 쪽팔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삭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 질문을 올리는 순간부터 의도성이 있었다. 너무나 다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쪽으로 나오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올리고 삭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구독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거라면 올리고 삭제를 안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삭제를 정말 빗삭을 했다는데 그 삭제를 한 것 자체가 이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삭제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브스 뉴스가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삭제했는지, 뭘 원했길래 삭제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해명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계속 해당 사실이 기사로도 나왔어요. 이미 기사로도 나왔는데 또 온라인 커뮤니티는 많이 퍼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없다면은 계속 입국단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이 결과가 뻔히 지금 보이잖아. 의도성이 있었구나. 안 그랬으면 삭제를 안 했을 테니까. 그냥 그 결과 그대로 탄핵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우세한 것으로 그냥 냅뒀으면 되는데 삭제를 했다라는 것이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해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런 언론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네들이 국민들의 언론을 물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 여론을 다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감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들도 이제 언론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해명하는 영상을 SBS에서 최근에 만들었고요. 그 영상이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클릭을 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거다라는 그 영상 아래에 작은 글자가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파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편을 들고 있는가라는 거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